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내일이 또 분수령이에요. 네. 분수령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자, 어렵게 핑퐁 게임을 하다가 오자회동 성사됐습니다. 내일 오후 시간은 3시고요. 시기는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소 국장님? 예, 뭐 나쁘지. 어차피 또 왜요? 저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지난번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저는 여야를 떠나서 어쨌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성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방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까지 또 시간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원내대표까지 네.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어쨌건 뭐 해법이 글쎄 구체적인 얼마나 기가 막힌 해법을 네. 뭐 기대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 자체를 갖는다. 그것은 뭐 지금 정도 시점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 앞둔 이 지금 정도 시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이게 내일이 사실은 무슨 분수령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소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것은 당연히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긴 하나 네. 과연 진짜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 이런 마음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모르죠. 대통령의 속마음도 모르고 야당 대표의 속마음도 모르니까 이분들이 진짜로 어디까지 이 마음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건 우리가 모를 바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거꾸로 반추를 해보면 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덕담이나 하고 사진 찍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한 시간 내내 입씨름하다가 그냥 빠이빠이 하고 신경질 내고 나오든지. 네. 성과 없어. 성과 뭐 이런 속보 없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성과를 내려면 최소한 실무진 간에 배후에서 치열한 조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여당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쟁점이 좁혀져 있으니까 이 점만 가지고 결단을 내리시면 좋습니다. 라는 정도의 뭔가 배후의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물밑에서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내일 국민들 앞에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이런 만나서 얘기를 하는 신용을 했다. 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국민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다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되겠죠. 센 비판을 다 해놓으시고 끝에 살짝 꼬리를 내리셨는데 새로운 기법입니다. 네, 새로운 기법이네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놀랍네요. 네. 자, 결국은요. 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자리는 종료될 수 있다. 성과 없이. 네. 자,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이쯤 되면요. 동상삼몽 뭐 이 정도 동상이몽을 넘어서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두 분 다 어떤 극적인 합의나 일정한 성과를 바로낼 것이다. 이런 기대는 낮은데 그래도 이왕 힘들게 모이니까 국민들한테 뭐 하나는 좀 선물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 뭘 내일 도출해야 됩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까 이제 김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구체적인 정말 강론에서 어떤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 네. 가지가. 그동안에 이제 박 대통령이 쭉 취해왔던 국정의 기조 이런 것은 어차피 내가 쭉 가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쭉 갔던 거고 네. 마찬가지 맥락에 똑같이 갈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야당 쪽에서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도 뭐 사실이거든요. 이따가도 네.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서는 내일 일치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참 높다라고 보는 것은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방법론과 시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전략회의에서 기조를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도 어차피 지금 뭐 개혁 입법 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가져가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쨌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물론 그것이 레토릭에 불과할지라도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통일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네. 또 가져봅니다. 나머지 여야의 지금 핵심 뭐 의도들은 결렬에 가까울지라도 민생과 경제만은
협력하겠다는 나머지 이야기 정도가 레토릭은요. 나올 외교적인 레토릭으로 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역시 예, 그렇게 역시 나온 것 전문가세요. 내일 기사 미리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 FTA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워낙 많이 체결이 된 바가 있어서 네. 결국은 뭐 그 부분은 야당이 뭐 특별히 안 받아들일 뭐 이런 요소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세 대란이라든지 이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민생 문제로 제시하겠다는 하는 부분도 뭐 대통령께서 공감을 뭐 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 안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경제 이슈에 관한 한 절반 정도는 아마 그냥 이렇게 합의가 이르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든지 또 뭐 학교 옆에 무슨 호텔 짓는 뭐 이런 어떤 법률이라든지 네. 이런 몇 가지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야당의 입장이 완고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통령과 야당 간에 워낙 이렇게 간극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 민생에 관한 부분의 한 반절 정도는 뭔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제일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지금 현재 뜨거운 부분은 국정교과서 이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은 아마 설전에 설전을 거듭하다가 말 것이다. 결국 실제로 이거는 이제 장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미 뭐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문재인 대표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대통령께 얘기를 할 것이고 네. 대통령께서는 아마 슬그머니 그냥 가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다른 주제로 계속 돌리려고 하면서 1시간 반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공방으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소국장님은요? 저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랑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하게 얘기는 할 텐데 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이야기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에 저는 말리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 야권에서 어떤 이 핸들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 예, 어떤 의회를 떠나서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미 네. 이 아래 단위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감들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고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은 또 이게 내일 내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일반 국민의 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건 좀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네. 야권에서도 그것을 막 전적으로 제기하기는 저는 조금 저는 부담이 있지 그럼에도 않나. 불구하고 워낙 그 문제가 이 야권 지지층에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가 집요하게 얘기를 할 것이다. 네. 과거에 김한길, 박근혜 네, 대통령과 얘기했을 때 국정원 이 댓글 문제로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그냥 끝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 비춰보면 어쨌든 그게 민생 문제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다루려고 할 것이다. 두 분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4부로 넘어가서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계속 이어가 보죠. 아까 이제 이미 워밍업을 했는데요. 쟁점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오후 3시 오자 회동에 민생에 관한 부분은 여야 협력 이 선언 뭐 그러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두 분 다 점쳐 주셨는데 지금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 소국장님은 짧게 언급하고 말 것이다. 길게 할수록 박 대통령이 바라는 바다 그러셨고요.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은 야권 지도자, 그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자, 두 분 싸워주시죠. 뭘 싸웁니까? 우리는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이 정치판을 따라가는 건가요? 야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내일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보면 자위대
그 한반도 진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시끄러운 문제가 됐죠. 그 문제랑 이제 KF-X 문제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할 걸로 보는데 특히 이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들 좀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것이 그리고 이른바 한미일 이 삼각 동맹 속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자꾸 수세적으로 밀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에 특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그냥 강력한 동맹 속에서 우리가 좀 밀리면서 이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자위대가 진출하는 부분을 우리가 못 막는 거 아니냐. 오늘 국방부 입장도 약간 미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까 처음에 저희 신동진 프로듀서가 이 뉴스를 전해주는데 네. 저는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만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저는 좀 강도 높게 어떤 좀 외교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박 대통령이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계속 내왔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고 특히 또 하나가 이제 KF-X 문제인데 네. 이것도 굉장히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곤혹스러운 문제거든요. 네. 어쨌건 현재 발생한 문제이고 또 가장 그 키맨들이 또 현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국민 세금이 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야권에서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격 소재이기 포인트다.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날카롭게 제기할 걸로 보고 아까 국정교과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 당연히 문재인 대표 강하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이 주된 의제로 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저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 대표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념 공방은 그럼 야당은 계속 장외에서 투쟁을 해나갈 것인가 좀 이제 병행 전략일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김 변호사님은 이 의제 문제 우선순위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대통령은 지금 경제정책 위주로 의제를 설정하려고 할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실정 위주로 의제를 설정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과서 그다음에 KF-X 문제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아마 문재인 대표가 이제 밥상 위에 올려놓고 대통령의 어떤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반성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일본의 그 망언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본다. 이게 망언은 말인데 이거는 일본의 인식인 것 같아서 더 좀 이게 섬찟한 거죠. 인식 이전에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그렇죠. 명확하게 이게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걸 일본에서 방위상이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게 지금 그 교과서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면서 지금 현 대통령의 이제 부친의 과거 친일 어떤 일본 만주군 군관학교 경력이라든지 또 김무성 대표 부친의 또 친일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의제를 강하게 던지는 것이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KF-X 문제도 세상에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께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누락했다. 수개월간.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서.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의제는 몇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로 다룰지는 청와대 입장 다르고 지금 야당 입장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아젠다 세팅 가지고 또 이제 기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아마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중 FTA 조속한 비준 지금 경제와 민생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런 부분 포인트를 좀 둘 거고 4대 개혁 문제 이런 쪽에 그동안에 이제 쭉 무리로 떠올랐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들 이거 정치권에서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둘 거고 지금 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자위대나 KF-X 문제나
교과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문재인 대표 쪽에서 굉장히 네. 제시를 할 거고 그것이 이제 부딪히겠죠. 근데 이제 민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야 이견이 없어 보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 개혁 중에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를 대통령이 꺼내면 야당은 이걸 지금 개혁이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또 네. 부딪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선들이 있는데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내일 오자회동에서 김무성 대표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김무성 대표의 역할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죠. 없다. 과거에 김한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설전을 벌일 때 그때는 황우여 대표죠. 황우여 대표가 옆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취임 첫해 추석 즈음이었습니다. 네. 네. 내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이 선거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일련의 불편한 흐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한다면 김무성 대표가 인위적으로나마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거두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백기사를 할 것이다. 네. 근데 그 실질적인 역할은 사실은 거의 없고 결국은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간에 설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외 설전이 이미 있었던 것이 여야 대표 간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표가 뭐 이게 친일, 독재, 미화 이런 걸 얘기하니까 김무성 대표는 저질 정치 공방 집어치워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일 그게 이제 면대면하고 이루어질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된다고 네. 봐야죠.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렇게 뭐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네. 일단 대통령과 그래도 조금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독대를 하든지 네. 안 그러면 여야 대표와 이른바 3자 회동을 통해서 조금 더 허심탄회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까지 참가하는 5자 회동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양당 대표로서는 조금 격이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요? 좀 낮춰졌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속으로. 네. 근데 김무성 대표의 내일 회담에서의 역할은 저는 국정교과서 부분에 있을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는 않아요. 오히려 한두 마디는 원칙론적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쭉 발언을 보면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도 아마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 맞받아치는 공격수는 김무성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원유철 원내대표가 뭐 오늘 인터뷰도 보니까 이제부터 나를 신박으로 불러달라고 아예 주어진 정체성을 커밍아웃했군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뭐 원유철 원내대표도 또 이제 존재를 한번 좀 과시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참 미묘한 게 말이죠. 지금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이제 격돌이 예견되는데 이 여당 대표 역할은 무엇인가를 여쭤봤는데 처음에 문재인 대표의 제안은 3자 회동이었지만 결국 이 5자 회동이 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여권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팀이 아닌 듯한 느낌이에요. 이 안에서도 친박 비박. 으로 갈려 있고 아까 신박으로 불러달라 이런 또 이제 정체성까지도 규정을 했고 그럼 지금 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팀이냐 이거죠. 지금도 잡음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당 내부에서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서로 간에 이게 흐름이 다르죠. 지금 누구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가 이 흐름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지금 친노냐 비노냐 이제 문재인 이종걸 사이에 이제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이종걸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 현안 위주로 내일 얘기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뭐 전세값 폭등이라든지 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이제 교과서 문제라든지 현재 대통령의 실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할 텐데 과연 그러면 누가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내일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만큼 결국은 각 당 공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 승패의 모습을 약간은 점쳐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는 건데. 일단 내일 부분에서 이제 청와대가 굳이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자 회동을 고집한 이유는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의 법안 처리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안 문제든 뭐 한중 FTA 문제든 4대 개혁 문제든 이게 다 법안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 모임을 갖는 바에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법안 문제 원내의 사령탑인 양당의 원내대표 같이 얘기를 해야 실질적으로 어떤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그걸 고집을 네. 했던 거고 야권 입장에서는 뭐 3자로 해야 그래도 좀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의제를 어쨌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각하는 의제들을 더 거기다 넣어가지고 네. 의제를 넓히는 것을 이제 양보를 받았기 때문에 좋다 그럼 오자회동으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서로가 뜻을 모은 거죠. 근데 보고 있으면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1시간 반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의제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죠? 1시간 반이 딱 정해졌습니까?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일단 1시간 반을 아마 기준선으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과거에도 지금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시간 들이잖아요. 그랬죠. 보면. 예. 그렇죠. 근데 사전에 완벽하게 조율이 돼서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만 딱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그냥 이런저런 이슈 그냥 던져놓고 난상 토론을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끼어서 지금 1시간 반 2시간 남짓 한다는 게 아무 무의미한 짓을 이게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문희상 그 네네. 대표가 청와대 한번 가서 회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는 이제 이분 이제 성정이 원래 그러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덕담이 많이 나왔죠 그때. 네, 그리고 뭐 이른바 조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 지혜도 있으시고 또 네.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를 좀 거북스러운 주제에도 그걸 좀 이렇게 부드럽게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내일 이제 상상을 해보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자회동 이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면 네. 그러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가 좀 속마음도 허심탄회하게 꺼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만한 사람이 없다. 있는가. 이게 좀 분위기가 아까 제가 분위기 말씀드린 대로 메이커. 분위기도 중요하죠 사실. 대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니까. 그게. 네. 예, 어떤 좀 타협점을 더구나 찾으려면 뭔가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풀어주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통치 내지는 정치 스타일이 지금 이런 형태인데 제발 다음 대통령 때부터는 정말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직접 필요하면 그냥 전화통화 수시로 좀 하고 저녁에 조용히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아침에 그냥 청와대에서 조찬하면서 당신 왜 이런 문제 이렇게 함부로 제기해서 나를 어지럽게 만드냐고 설전도 좀 벌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정치의 흐름이 됐으면 좋겠는데 외국에 한번 갔다 나오시면 대체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저 만나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그냥 각자 얘기 따로따로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이렇게 기자의 프레스 내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만남이고 여야 간의 소통이고 네. 굳이 말할 것조차도 없는 것을 논평하고 있는 저희가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오늘 새로운 기법을 2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좋습니다. 이게 현안이 많아요. 지금 이 장관들 교체, 개각 문제도 있고 이게 다음 주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정말 팽팽하게 두 분이 아주 꼼꼼하게 미리 가본 내일 오자회동 거의 뭐 정치 예언 수준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오후 3시 이후 한번 뉴스를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